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4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뉴스 보시죠. 청와대 혼자시장 시간 피해서 대중교통 이용 시 인센티브 준다. 자발적 수요 이동. 자발적 수요 이동? 뭐 좀 책임지고 뭐 하락하니까 뭘 자발적 수요, 자발을 갖다가 쳐붙이고 앉아있냐. 공공부문부터 시차 출근제, 민간 부분을 확산시킬 것. 똥줄 빠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죠.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 승차 제한 대책 여부에 고려하지 않는다. 똥줄 빠진다는 소리고요. 지금 똥줄 빠졌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근데 뭔 자발적 수요일 자발적으로 출근을 늦게 하면 책임져 줄 거야? 책임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있다고 소리를 취하고 앉아있냐? 이거 말장난을 하고 앉아가지고. 그 대신에 돈을 출근 갖다 늦게 해주면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여당 민간 이부제, 이제 이부제 티 나오네. 국민이 양해할 것. 추경 중도간대 이부제 티 나오네. 유시민 ABC로 뭐 알아서 하면 되고 이거는 관심 없고요. 예. 아이고, 호주산 원유 5천만 배를 수입. 어이, 5천만 배를 수입하는데 무슨 이부제가 티 나오냐? 민간 차량 이부제, 민간 차량 이부제면 홀짝제 아니야, 홀짝제. 국민이 이부제를 실시하면 하루에 약 14만 배를 전략된다. 누구야? 복귀양이야? 비축유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이 충분히 양해할 거. 아유, 그래 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래 하라고 해라고. 그동안 괜찮다며. 구라쳐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고 이게. 그냥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윤상현이 나와서. 걷지도 않는 세금으로 추경한다고 한다. 세수가 더 생기더라도 1300조, 1400조에 달하는 빚을 갚는데 써야지. 또 추경한다는 게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나? 동의합니다. 윤상현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말은 뭐 맞지 뭐. 그러면서 추경안을 보니까 문화예술공연 지원. 이 난리가 났는데, 문화예술공연 지원, 숙박 할인, 지금 수요 파괴를 해도 뭐 할 건데, 이런 선심성 예산이 많다. 선심성 예산이 분명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간다. 관행적 추경 중독 시대를 막아야 한다. 동의합니다. 맞잖아. 윤석열이 말이 맞잖아요. 지금 정부가 앞장서 책임져 가지고 수요 파괴를 해야지 되는 일이 있다고 소리 취하고 자빠지면서, 뭔 이부제 타령 취하고 자빠지면서 뭐야 이게 문화예술공연 지원 숙박 할인 이게 앞뒤가 맞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진짜 웃기지도 않다 하는 꼬라지 보면 넘어갑니다. 짜증난다 진짜. 행안장과 쓰레기복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가격이 에이씨 갑자기 인상 없어. 지방정부 힘줘. 뭐야 이게 지방정부한테 뭐 쓱 넘구는 거야 이제. 윤호주의가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갑자기 인상되는 날 없다. 안심해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봉투가 계속해서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될 거냐 그게 문제인데 뭔 가격 타령을 취하고 자빠졌냐 이거는. 또 지방 공공요금 부담을 이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추경을 안 해야지.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 돈 쳐뿌리는 거 이거 고정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독입니다. 독. 완전히 독이에요. 돈을 쳐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형편 안 좋은 사람들 위해서 돈을 뿌린다고 그래 떠들고 좌빠졌잖아. 진짜로 형편 안 좋은 사람들 걱정이 되면요 돈을 이래 쳐뿌리면 안 되지. 안 그래요? 돈을 쳐뿌려 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똥값 되고 지금 1500 밑으로 안 내려오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전부 다 죄다 다 수입인데 수입하는 거 다 물건 값 올라가죠. 올라가면 누구한테 해가 됩니까? 아니 저 살기 편한 사람들은 그래도 부담이 별로 안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다 부담이 되잖아. 근데 이따구 짓 하고 처자빠지면서 뭐야 이게 물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당연히 많지. 네가 돈을 갖다가 펑펑 써대고 앉았으니까 물가 걱정을 하겠지. 살 수밖에 없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니 그러네. 이것들 하는 거는 진짜 뭐 하려면은 저 말을 하려면은 정말 짜증난다니까 진짜. 뭐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아니 새로운 무슨 경제 이론을 들고 나온 거야? 돈을 갖다가 그렇게 쳐 써대고 앉아있으면서 물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네 이게 진짜. 아이고 넘어갑니다. 지술해요 의혹 박상현 검사 국조 증인선서 거부 SNS에 소명했다. 거부 이유 소명하겠다 요청해. 서영규는 선서 안에 마이크 줄 이유 없다. 참 수준 꼬라지 말아네 참. 소명서 제출 뒤 퇴장한 박은 위헌 위법 국정조사 입증. 그럼 맞지. 위헌 위법 맞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조를 갖다 쳐돌리고 앉아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야, 그냥 앉아있네. 선서할 필요 없지. 위헌 위법인데 뭐하러 선서합니까? 그럼 나중에 지가 걸리는데. 이거 말할 필요 없고요. 하여간에 위헌 위법, 문자는 이미 위헌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하는 게 이 짓이라니까. 이 수준 꼬라지 봐요. 선서 안에서 마이크 줄 피우고 뭡니까 이게 꼬라지가. 넘어가고요. 아이고, 오늘 또 뭐 이란전 관련해서 얘기할 게 많으니까 빨리 넘깁니다. 이거는 저 중국의 저 레이팅독 서비스 PMI하고 종합 PMI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중국의 레이팅독 서비스 PMI는 2월에 56.7에서 3월에 52.1로 요 보면 요게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이 뚝 떨어지는 거. 3월에 52.1로 하락했고요. 그리고 레이팅독의 종합 PMI도 2월에 55.4에서 3월에 51.5로 요거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하여간 이 색입니다. 이 색. 자주색이라 해야 되나? 예, 요걸 해가지고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중국 공식 PMI 데이터하고 달리 레이팅독 서비스 PMI 뭐 등등 뭐 제조 PMI 이 전부 다 해가지고 하락으로 나왔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요. 뭐 바로 해가지고 이란전 35일차 요약으로 들어가죠. 미국 F-15 전투기 A-10 공격기 이란에서 격추됐다. 2명 구조, 1명 실종. 예, 남서문 내륙이라는데요. 이게 후제스탄입니다. 호르무즈 인근에서 비가 이래 돼 있죠. F-15 요거 남서부 내륙이라고 어정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후제스탄입니다. 후제스탄에서 떨어졌다. 공식적으로는 첫 격추 사례고 이래 되죠. 이란 방공망 무력화 주장과 배치. 우자가 이거는 계속 얘기했고요. 예, 그래 됩니다. 근데 뭐 이 떨궜다 해가지고 와 이럴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자는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그나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느 정도 능력을 갖다 최소한의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국가급입니다. 국가급하고 싸우는데 F-15 이런 게 안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안 되세요? 당연히 떨어져야지.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베트남전 때도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군이라고 뭐 용가리 통폐도 아니고요. 지금 뭐 테러리스트 이쪽 애들이야 뭐 공군이고 없고 뭐 방공망이라 해봤자 할 것도 없고 맨날 폭탄이나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떨어질 일이 없었지. 하지만 이란 정도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제대로 기능하는 국가와 싸우면은 떨어지는 거는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우자 기준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가고요. 이란이 지금 무슨 억수로 큰 건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란을 너무 허접하게 보고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하여간 넘어가서 요거는 저 이란 석유가 이제 가지고 브렌트유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차트인데 자 말씀드리죠. 이란산 원유 수출 가격이 3월 26일 요 3월 요 디비졌죠? 예, 이거 디비져 가지고 다시 올라간 거. 3월 26일 기준에 3월 26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브렌트유 대비 1배럴에 1달러의 프리미엄이 더 기록되면서 그러니까 더 받는다 소리죠. 1달러를 더 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여기하고 비교하면 뭐 미친 듯이 반등했다. 무려 이쪽에는 뭐 12달러까지 보고 이랬잖아요. 10달러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란산 원유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면서 똥값으로 팔렸었습니다. 우자가 이것도 뭐 이미 그 중국에 팔리는 값이 뭐 거의 한 뭐 1배럴이 뭐 40달러 뭐 이래 팔렸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에 천지 계획 수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요즘은 이제 브렌트유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이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케플러에 따르면 오만으로 향하는 VLCC 그러니까 초대형 유조선이죠. 예, 초대형 유조선 달구트 호와 하브루트 호가 AIS 이거 뭡니까 자동 식별 장치죠. 그러니까 자동 추적 장치 뭐 이래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배가 어디로 가는 거 해가지고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 그 AIS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 두 척이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의 VLCC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드는데요. 통과한 곳은 요렇게 됩니다. 예, 무산담 그 이쪽에 반도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갔습니다. 지금 이란이 강제하고 있는 요 라인이 아니고요. 여기로 돌아갔습니다. 여기로. 오만 땅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붙어서 지나갔다 이게 됩니다. 이게 이 두 척의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사례가 모방해서 계속 나올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통과한 것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지금 현재 이 봉쇄 또는 폐쇄를 뚫고 나가는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환경도 있습니다. 예, 이 환경도 있다. 그러니까 선주들이 이거 저 배 선주들이 야, 일단 그 계속 있지 말고 나와가지고 물고기라도 계속 옮기면 훨씬 더 장사가 남는 장사니까 야, 뚫고 나와, 뭐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 유조선들의 경우 두바이 앞바다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란의 공격으로 불이 났죠. 예, 뭐 어떤 겁니까? 쿠웨이트 해가지고 초대형 유조선 알살미호입니다. 그가 그 저 공격받아 불나는 거 보면서 가만히 있어봤자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걸 갖다가 느끼고 그냥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 이게 됩니다. 따라서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저 VLCC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통과했대 가지고 막 환호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등등 해가지고 기름을 부리고 그다음 다시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가는, 즉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뭐 그러니까 탱탱 저 뭐야 창고 아니고 뭐 유조선을 다 비운 상태에서 그 기름을 다 비운 상태에서 다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서쪽으로 가는 모습이 이 초대형 유조선 모습들이 보이면 즉 기름을 실으러 가는 모습이 보이면 이러면 진짜로 이 봉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진짜 틈이 생겼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짜가 이거 관련해서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조금 법적인 문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란과 이란과 오만이 해가지고 뭐 무정서 해가지고 초기 의정서 만든다 이러잖아요. 자, 요거는 요거는 해가지고 경계선이고요. 뭐 이거 되겠죠. 어그레이드 마리타임 바운더리 돼 있는데 이란과 오만 모두 유엔 해양법 협의에 따른 표준 영해 즉 몇 해리입니까? 12해리죠. 12해리를 갖다가 주장합니다. 서로 양측 다 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중간에 라인이 요래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요래 됩니다. 그런데 이게 1970년대 초에 양국 모두가 오만하고 이란 모두가 양국 영해가 겹쳐지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왜? 유엔 해양법 협의에 따라서 표준 영해 12해리를 갖다가 양국 모두 주장을 했기 때문에 1970년대 초에 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가지고 퍼는 라인이 딱 꺼졌는데 기술적으로는 이 양국이 둘 다 해가지고 우리 다 12해리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됩니까? 기술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그때 이미 폐쇄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왜냐, 이 가장 좁은 거, 이거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좁은 게 폭이 얼마다? 33에서 39km입니다. 여기인데 양국이 주장하는 해리, 자기 자신들의 영해라고 하는 거 12해리. 그러니까 오만 쪽에 해가지고 12해리, 이란 쪽에 12해리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24해리죠.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면 44.4km가 됩니다. 양국이 주장하는 거 하면은 이미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폐쇄되는 상태가 이미 1970년대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 초 이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경우 무조건 두 국가 중에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영해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의 경우에는요, 유엔 해양법 협의를 갖다가 비준했습니다. 오만은. 예, 비준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영해와 통항 관련 유엔 해양법 협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반해서 이란은 어떻다? 이란은 유엔 해양법 협의를 갖다가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예, 안 했어요. 우리는 이거 안 받는데서 비준을 안 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협약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을 갖다가 이란은 지 꼴리는 대로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억수로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유엔 해양법 협의에 따라서 지금 12해리를 갖다가 주장하는데 이란은 이걸 갖다가 비준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란의 주장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예, 안 그렇습니까? 이란의 주장은 이게 말이 씨가 안 먹히는 거지. 그런데 일단 이란은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국제법을 갖다가 지 꼴린 대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게 됩니다. 우짜 저 유튜브 해가지고 들으신 분들 중에 이란 이겨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란을 이겨라 응원전 하면서 이란을 이겨라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가릴 건 가리고 응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짜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모스크바 타임.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친서방 러시아 언론 매체지요. 예, 거기입니다. 거기서 보면 호르무즈 협이 러시아 배한테는 선박한테는 열려 있다 하면서 크렘린의 지금 뭐 누구야? 우샤코프래. 예, 우샤코프 푸틴의 외교 정책 고문이죠. 유리 우사코프가 러시아 선박에게는 뭐야? 호르무즈 협이 여전히 개방되었다고 했고요. 예, 뭐 그래 얘기하고 예, 뭐 그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뭐 넘어가지고 자 그냥 간단하게 기술적인 얘기만 합니다. 우샤코프가 러시아 선박에게는 호르무즈 협이 여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했는데 참고로 기름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크 오일이라고 있습니다. 루크 오일 러시아에 루크 오일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후에 페르시아만 안에 러시아 자산은요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우사코프의 발언은 이게 뭡니까? 그 러시아 선박들한테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다. 이 말이 뭐가 되죠? 뭘 예상하게 만듭니까? 러시아가 현재 그 돌리고 있는 섀도우 플리트 비밀 유조선 선단 있죠? 요게 한 1,000척에 달합니다. 근데 이 1,000척에 달하는 러시아 그림자 유조선 선단을 갖다가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해서 석유를 수송할 수도 있다라는 이 통박을 갖다가 하게 만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샤코프의 말은 그런 걸 갖다가 향후 예상하기 맞는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넘어가고요. 네, 요건 해가지고 예, 차트는 뭐 해가지고 말라위 나와 있는데 해가지고 뭐 이란전 해가지고 계속해서 35일차 해가지고 요약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거 차트만 보신 상태에서 우자가 우사코프 얼굴을 띄워놓고 할까? 하여간에 다른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면 미국은 현재 퇴역시켜서 보관 중이던 비행기들을 다 꺼내고 시작해서 이래 다 꺼냈다는 말은 좀 애매하다만은 다시 꺼내서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중급유기 이런 것도 다시 꺼내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우 뭐 비행기 무덤이라는 곳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퇴역시켜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갖다가 현재 다시 꺼내고 있다. 예,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페제시키안의 측근이며 전 이란 외무장관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뭐 외교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름이 자리프라고 있습니다. 자리프가 전쟁 종식을 위한 이란의 제안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 측의 종전 후 조치 사항을 갖다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란 측은 첫 번째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두 번째 농축 우라늄 농도를 3.67% 이하로 낮춘다. 세 번째 IAEA 국제원자기구죠. 여기 추가 의정서를 비준한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상시 감시를 받겠다. 이 말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상업 항로를 보장하겠다. 다섯 번째, 미국과 영구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겠다. 여섯 번째, 지역 안보 체제에 참여한다. 일곱 번째, 농축 우라늄 및 관련 장비를 지역 농축 컨소시엄으로 이전한다. 상당히 관심 가는 얘기입니다. 자, 여덟 번째, 미국에 대한 테러 관련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다. 아홉 번째, 외교 영사 채널을 복원한다. 물론 미국 등이죠. 자, 열 번째, 미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한다. 11번째,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석유 회사들의 수출 지원을 요청한다. 12번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지역 국가들이 협정 보증국 역할을 할 가능성을 갖다가 얘기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란에서 페제시키안 측근에서 말한 미국 측의 조치 요구 사항이 뭐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라. 두 번째, 이란의 석유 자유 수출 및 수익금 봉국 송환 그러니까 본국으로 다시 해가지고 돈을 갖다 보내는 거죠. 예, 이거를 갖다가 허용하라. 제가 단어를 잘못 썼네. 예, 세 번째, 이란이 핵무기 수준의 핵 프로그램 일부를 유지하는 것을 수용하고 핵 농축 제로화를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철회하라. 요거 스냅백 그 문제 있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란의 정상적인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허용하라. 여섯 번째, 이란과 영구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라. 일곱 번째, 이란
이란 재건 자금을 지원하라. 이거 뭐 그 전쟁 보상금이죠. 예, 그래 됩니다. 자, 여덟 번째, 이란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라. 이것도 또 걸립니다. 자, 아홉 번째, 지역 안보 체제에 참여해라. 미국한테. 자, 열 번째, 지역 농축 컨소시엄 설립을 지원하라. 그리고 열한 번째, 맞나? 열한 번째? 열한 번째, 이란에 대한 테러 관련 지정을 해제하라. 그리고 열두 번째, 이란과의 외교 영사 채널을 보관하다. 그리고 열세 번째, 이란 국민에 대한 여행 제한을 해제하라. 그리고 열네 번째, 무역 에너지 기술 프로젝트를 협력한다. 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줄줄 적어놨는데 얘기했는데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 송금하는 거 그거를 허용하라. 기름판도 허용하라. 그리고 그 제재 해제해라. 예, 그거 되죠. 그리고 전쟁 보상금, 피해 보상금 내놔라. 이게 됩니다. 지금 이란에 대해서 요구한 거는요, 잘 좀 실현되기가 힘들다. 미국에 대해 요구한 거는 좀 실현되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자견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이어서 말라위 해가지고 나와 있죠. 요거 말라위가 어디냐면 그 지도,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내륙국입니다.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입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란다. 동아프리카 내륙국인 말라위가 이란전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솔린 가격을 갖다가 1리터에 현지 통화로 하면 6.672 화차 요거로 해가지고 인상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 달러로 환산하면 3.86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솔린 휘발유 가격을 갖다가 3.86 1리터에 3.86달러를 올렸다 알겠는데, 근데 요거를 갖다 말라위 쪽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주유하는 가격으로 치환해 보면 이게 얼마나 된다? 1갤런에 14.61달러, 무려 14.61달러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예, 그래야 되고요. 넘어가고. 이거를 가지고 글로벌 연료 경쟁이 심화된다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아시아의 디젤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트레이더들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에서 연료를 수입하고 있고, 덕분에 아시아와 유럽 간 디젤 가격 차이가 1톤에 244달러까지 여기 있죠. 244달러까지 급증했는데, 이거 전쟁이 터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제로 밑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거의 제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튀었다 이게 되죠. 이 가격 차이는 아시아 구매자들이 유럽 구매자들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디젤을 구매하는지 보여주는 이 지표입니다. 이게 지표인데, 그리고 이 정도 가격 수준에서는 아시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연료를 수송해도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팔아야 될 물건을 갖다가 빼가지고 아시아에서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운송하는 배값까지 다 주고 그래 해도 수익이 있다 이 말이 되죠. 그 결과는 뭐가 됩니까? 유조선은 평소에는 경제성이 없는 항로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된다? 대표적인 얘기로 영국에서 호주까지 무려 1만 2천 마일 킬로미터로 바꾸면 19,300km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긴 거리, 영국에서 호주까지 거리를 갖다가 디젤을 수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서부 해안에서 싱가포르와 파키스탄까지 가는 수송도 포함됩니다. 이거 구글러스를 한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를 그냥 한 바퀴 거의 돌리는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가는 게. 자, 유럽 자체도 현재 디젤 부족 현상을 겪고 있지만 아시아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는 디젤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요. 당연하죠. 유럽이 팔 물건을 갖다가 아시아로 돌리고 있으니까. 덕분에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충격이라고 한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 세계적인 연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해가지고 전쟁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해가지고 조금 더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말씀드리죠. 자, 소제목은 엉터리 유가 측정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2주 전에 블룸버그에 해가지고 방송에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우짜가 이것도 소개 안 하다가 까먹고 있다가 이제 소개합니다. 자, 이걸 갖다 2주 전에 나왔던 방송인데 이때 여기 나온 사람이 해가지고 칼라일 에너지 패스웨이에서 수석 전략가를 맡고 있는 제프 커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블룸버그 방송 2주 전에 블룸버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름 적어놨죠. 제프 커리 블룸버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유가가 완전히 잘못 책정됐다라고 해가지고 꼬집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커리는 원유, 특히 예를 들었다면 서부 텍사스유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유.
원유 선물 가격이 1배럴에 약 100달러, 그 당시에 1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00달러 수준이지만 아시아 정유소에서 인도되는 실제 원유 가격은 1배럴에 130달러에서 170달러 사이라고 지적하면서 선물 시장 가격과 실제 시장 가격, 그러니까 선물 시장 가격은 뭐 저 페이퍼죠, 페이퍼, 종이고 실제 현물 가격하고 완전히 이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가 왜 위험한지를 갖다가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 게 커리가 뭐다? 싱가포르에서 연료유 가격이 급등한 후에 이어서 로테르담에서 이 가격이 또 오르고 이어서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까지 같은 현상이 확산되었다고 커리가 말하면서 커리는 이걸 뭐라 불렀냐면 분자적 전염이랬습니다. 몰라큘러 컨테인고 이래야 되는데 컨테인고가 아니고 컨테이전 이래야 됩니다. 이게 문자가 아침에 하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하여간 분자적 전염입니다. 분자적 전염, 이거 우한폐렴 생각이 나죠? 이걸 갖다가 줄여서 분자적 전염이라고 커리가 얘기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공급 허브를 하나씩 휩쓸고 지나가는 물리적 공급 부족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분자적 전염이라고 커리가 말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전쟁 전에는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석유가,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 해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가 I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쟁이 터진 후 극히 적은 양만 통과했다고 이미 발표했고, 바클레이즈에서는 어떻다? 해협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실질적인 공급 손실이 하루 평균 1,300만 배럴에서 1,40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런데 커리는 이 시스템에 더 이상 여유분이 없다, 버퍼가 없다고 하면서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간의 가격 차이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들에게 원유 과잉 재고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 차이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즉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간 가격 차이가 제로가 되면 지구상 어디에도 완충제 버퍼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지요. 자, 이거는 유명한 우한폐렴 때 해가지고 기름값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 그거 됩니다. 자, 커리는 이번 공급 충격이 우한폐렴으로 인한 수요 급감, 이때는 수요가 파괴가 아예 돼버렸죠. 그거와 거의 같은 규모라고 지적하면서 우한폐렴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을 상기시켰는데요. 우한폐렴 때는 어땠습니까? 약 2천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에 달하는 수요를 없애버렸고 그 후 2년 동안 글로벌 공급망을 사실상 붕괴시켰었습니다. 근데 2026년 현재 이란 전의 경우 어떻습니까? 수요가 아니라 이 수요와 이란 우한폐렴 때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공급을 없애버리고 우한폐렴 때와 달리 이번 이란전의 경우 어떻습니까? 공급망의 경우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지요. 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커리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동의 아시아 원유 수출량은 2월에 약 하루 평균 1,900만 배럴이었는데 3월에 하루 평균 700만 배럴로 급감했고요. 두바이산 원유는 3월 19일 기준 1배럴에 166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고, 오만산 원유는 그보다 며칠 전에 사상 처음으로 1달러에 15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쉐보론과 쉘의 CEO들은 올해 2020년 올해 열린 S&P 글로벌에서 주최하고 휴스턴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에너지 산업 컨퍼런스 세라위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물리적 차질이 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으며 유럽까지 도달하기 시작했다라면서 커리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예, 커리가 예상한 거 2주 전에 말한 걸 갖다가 이제 확인시켜줬다, 이게 되겠죠. 커리는 서부 텍사스유와 브렌트유 가격이 억제된 이유가 제재 해제 이후 러시아의 우랄산 원유 가격이 1배럴에 65달러에서 70달러로 반등하면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와 비싼 서방 원유,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하고 브렌트죠, 간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와 서방 원유,
그러니까 뭐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페이퍼 오일이죠. 그러니까 종이 오일, 서부 텍사스유하고 브렌트유 이거 간의 격차가 줄어들자 글로벌 시스템의 마지막 압력 밸브가 잠겨버렸고 이제는 시스템 전체에서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란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러시아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2016년 2월 우랄산 원유의 평균 FOB 그러니까 본선 인도 조건 가격은 MOM 전월 대비해서 약 1배럴에 3달러 증가해서 상승해서 1배럴에 42.8달러를 갖다가 2월 달에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전 핑계로 그 먹인 게 뭡니까? 가격 상한선이죠. 그것도 또 수정해서 또 더 낮췄는데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전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서 3월 18일까지 1배럴에 약 40달러나 더 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80달러가 넘어간다 이 말이죠. 덕분에 러시아의 석유 수입, 석유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은 기존 시나리오가 뭐냐면 가격 상한제 캡 씌우고 그리고 러시아 제재가 유지되고 그리고 이란전 분쟁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간다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했을 때 러시아의 석유 수입은 2025년에 1,580억 달러였는데 2026년 올해 2,29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요. 물론 이 시나리오는 항상 그렇다시피 최악 그리고 최상 그리고 그 기존 그러니까 중간값 이거 세 가지가 있죠. 러시아한테 불리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기준을 잡으면 즉 최악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강력한 러시아 제재가 집행이 되고 최대 6주간 분쟁이 해가지고 이어진 거 그러니까 이거 싸우는 거 자체가 이어지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최대 6주간 분쟁이라는 거는 전쟁이 해가지고 빨리 끝난다 이거죠. 예,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2026년 올해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1,620억 달러로 작년 1,580억 달러에서 살짝 증가하는 거에 그치고 반대로 러시아한테 억수로 좋은 아주 굿 시나리오 상황에서 보면 이게 어떤 거 조건이 뭐 어떻게 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집행이 하나만한 수준이고 그리고 이란전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2026년에 러시아가 벌어들인 돈이 무려 3,040억 달러를 갖다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고요. 아이고 또 오늘 또 분량 조절 실패할 것 같은데. 예, 요건 해가지고 프랑스, 영국이 제일 취약하다는 뭐 제목을 했는데 뭐 빠르게 말씀드리죠. 2025년 기준입니다. 이거 2025년 기준 해가지고 정제유 뭐 이건데 정제유 뭡니까? 디젤하고 케로신이니까 등유. 우리나라에서는 등유라는데 뭐 항공유죠, 항공유. 예, 항공유가 됩니다. 자, 2015년 기준 유럽 국가 중에 1등부터 5등까지를 뽑아가지고 굿 앤 배드 해가지고 뽑은 겁니다. 이게 배드고 이게 굿이네. 이걸 뽑은 겁니다. 2015년 기준 유럽 국가 중 디젤 및 등유, 케로신, 즉 항공유 공급보다 소비가 더 많아서 취약한 것으로는 1등 프랑스, 2등 영국, 3등 독일, 4등 폴란드, 그리고 5등이 스위스 이래야 되고요.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작아서 널널한 쪽은 어떻게 된다? 1등이 네덜란드고요. 2등이 그리스, 3등이 벨기에, 4등이 리투아니아, 5등이 핀란드 이렇게 됩니다. 이 차트는 보시다시피 1등부터 5등까지 유럽 국가 중에 1등부터 5등까지만 뽑혔다는 거 이것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고. 네, 이번에 가지고 우크라이나전 업데이트 할 일이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우크라이나전이 요즘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뭐 이래저래 계속해서 전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군이 여기죠 리만. 예, 리만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그 방어 선응을 뚫고 전진했습니다. 전진해가지고 요 보면 여기 있죠. 요걸 갖다가 먹은 겁니다. 요렇게 먹은 겁니다. 부루소프카, 요거죠? 부루소프카, 여기를 갖다가 점령했습니다. 러시아군에서 점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부루소프카 바로 옆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 바로 옆에 있죠? 요 거리가 꼴랑 150m 밖에 안 됩니다. 여기 뭐냐면 스타리카라반입니다. 스타리카라반까지 가는 데는 꼴랑 150m 밖에 안 되니까 이거 부르소프카를 갖다 먹은 다음에는 당연히 어디 먹겠습니까? 스타리 카라반을 먹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먹고 그 다음에 스타리 카라반까지 먹게 되면은 리만 방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치열하게 방어전을 벌이고 있는데 리만 방면의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보급로가 차단이 되게 됩니다. 부르소프카 이어서 스타리카라반까지 점령할 경우 세베르스키 도네츠가 이거죠. 뭐 이렇게 강해 가는 거. 이 좌안으로의 진격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 되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향후 라이고르드카, 요거 라이고르드카인데 뭐 우크라이나어로 하면은 라이호로도크 이래 됩니다. 라이호로도크 이래 되고요. 이거는 우자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은 니콜라이에프카죠. 예, 니콜라이에프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스타리 카라반을 갖다 먹은 다음에는 이 두 곳, 이게 지금 어디를 방어하는 겁니까? 슬라반스크 여기를 갖다가 방어하는 갈당 거의 뭐 최후방 최 가장 뭐저 최전방이다 보면 됩니다. 여기가 여기 넘어가면 그냥 끝장난다 이게 되는 거죠. 하여간 앞으로 해가지고 요 두 개를 먹고 스타리 카라바까지 먹은 다음에 이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게 여기 라이고르드카 발음 참 하기 힘들다. 그리고 니콜라이에프카 여기가 이제 위험하게 된다 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쪽에서 오는 거 세베르스크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됐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미국 사물 고용 17만 8천 명 깜짝 증가, 실업률 4.3% 하락. 고용 약화 우려 불씨, 시장 관심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때. 이러한데 이거 자체는 연합지라시가 지금 핵심을 못 잡고 딴 소리하고 자빠진 겁니다. 이제 우짜 해가지고 바로 말씀드리죠. 자, 이거 블룸버그에서 해가지고 나온 차트고요. 미국의 난팜 페이롤이 2월에 마이너스 13만 3천에서 3월에 17만 8천으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2월 수치 이거요. 2월 수치가 원래는 얼마로 발표됐다? 마이너스 9만 2천으로 나왔는데 이거 하향 수정이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13만 3천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더 커지면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거 2020년 12월 이후에요. 월간으로는 최대 감소입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데이터가 지 마음대로 널뛰게 하고 자빠졌는데 초반에 발표한 것보다 지금 안 좋은 거는 훨씬 더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연합지대에서는 뭐 깜짝 증가했다, 실업률이 내려갔다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뒤에 그 다음에 또 수정지를 또 할 거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속에서 고용까지 절단 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예, 고려됩니다. 자, 이어서 이것도 또 해가지고 이어서 말씀드리죠.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경제는 2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패스트 12 years, months 이렇게 되죠. 26만 개. 자, 의료 분야에서만 38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고, 연방정부 마이너스 33만 개 없어지고, 정보 쪽에서 인포메이션 이쪽에서는 또 마이너스 7만 6천 개 사라지고,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7만 5천 개 사라지고, 금융에서 마이너스 6만 7천 개 사라지고, 주정부 고용도 마이너스 4만 7천 개 사라지고, 전문 서비스 이것도 마이너스 4만 개 사라지고, 소매 부분도 마이너스 3만 개 사라지고, 광업에서도 마이너스 1만 7천 개가 사라지고, 즉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면서 이거 의료 분야에서만 38만 개 일자리가 추가됐는데 다른 데서 다 빠져버리니까 실제로 일자리 창출한 거는 26만 개밖에 안 되는 거래 가지고 많이 까바사졌지요. 자, 꼽사리로 좀 더 말씀드려보면 이란전이 터진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디젤 가격이 1갤런에 2달러 이상 오른 5개 주를 말씀드려보면 캘리포니아가 당연히 1등으로 해가지고 2.47달러나 올랐고요. 그리고 애리조나가 2.41달러 1갤런 기준입니다. 2.41달러가 올랐고, 네바다가 2.36달러 올랐고, 노스캐롤라이나가 2.10달러가 올랐고, 플로리다가 2.07달러가 올랐습니다. 지금 고용 쪽도 그렇고요. 지금 기름값도 오르고 앉아 있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절 연휴죠. 예, 지금 부활절 연휴입니다. 부활절 연휴가 끝난 후에 미국 주유소 판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요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소제목으로 미 국채 매도 중이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외국 중앙은행들이 수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 국채 보유량은 2조 7천억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여기죠. 2조 7천억이 됐습니다. 2조 7천억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012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한참 올라갑니다. 예,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2012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 2월 25일 이후 그러니까 이란전 터지기 전이다. 이란전 터진 후다. 이 말이 되겠죠. 2월 25일 이후 외국 중앙은행들이 매각한 미 국채량은 900억 달러 이상이고요.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으로 해가지고 한정지으면 820억 달러를 매각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를 매각한 이유는 당연히 자국 경제와 자국 통화 가치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충분히 통박이 나오겠죠. 예, 고려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CDS가 뭡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 해가지고 신용부도 스왑 또는 신용 파산 스왑이라고 말하죠. 뭐 아주 무시무시한 건데. 자, 이거 메이저 주요 해가지고 그 CDS 인덱스들이 아주 올타임 하이 신기록을 세웠다 이게 됩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주요 CDS 그러니까 신용부도 스왑 또는 신용 파산 스왑 인덱스들을 요즘으로 인덱스 CDS 이뭐 IG 가지고 HY 가지고 아이트렉스 메인 뭐 이렇게 되십니다. 크로스오버 이래 있는데 이들 인덱스들의 분기 거래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 5천억 달러로 해가지고 69% 급증했습니다. 이러면서 신기록을 세웠고요. 이거 2025년 작년, 2026년, 2025, 2024년 되죠. 요 T죠? 예, T입니다. 2025년 해방의 날 이벤트가 있었던 2025년 2, 4분기에 세운 이전 기록, 요게 이전 기록이죠. 요거보다 36%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한폐렴 이전은 언제입니까? 2020년 이전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특히 2019년 4, 4분기 요 뚝 떨어지는 거, 2019년 4, 4분기 이때 뭐 있었죠? 레포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 이거 약 1조 달러였는데 이거보다 무려 350%나 높은 수치다. 미친 수준으로 높아졌다. 뭐가? 크레딧 디폴트 스왑, 신용부도 스왑 또는 신용 파산 스왑 인덱스의 분기 거래량이 이렇게 350%나 2019년 4, 4분기 대비 350%나 폭발했다 이게 됩니다. CDS 요거 저 크레딧 디폴트 스왑 급증은 일안정과 AI 그 인공지능 이게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경우 신용지수에 대한 순 투자자 포지션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약세 베어 마켓에 전환했다. 베어 뭐 이거 가지고 뭐 약세라고 합시다 그냥.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문자가 해가지고 뭐 이제 이란전 돼가지고 이제 뭐 두 달 해가지고 들어갔고 해가지고 하니까 문자가 뭐 경고성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소제목으로 글로벌 경제 붕괴, 물론 붕괴가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짜 기준에서 이미 붕괴가 시작했고요. 공식 기준으로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글에 나올 것 같은데 좀 말씀드려보죠. 2026년 현재 전 세계 경제는요 석유 공급이 7에서 11% 감소하는 것을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6주 동안 그 정도의 공급 감소 또는 공급 축소가 지속되었지요. 예, IEA 국제에너지기구 여기에서 확인했다시피 2026년 4월 현재 우리는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을 경험하고 있으며 3월 한 달에만 하루 평균 800만 배럴의 석유가 공급 측면에서 말 그대로 그냥 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는 저장 탱크가 가득 차고 석유를 갖다가 다른 곳으로 수송할 수가 없어지면서 유정 자체를 갖다가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요. 전쟁 전에 페르시아만을 떠난 마지막 유조선들이 4월 10일경에 각국에 마지막으로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후에 이 공급은 기대 난망입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이 4월 말까지 폐쇄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우짜 포함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경제 위기, 우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한폐렴에다가 2008 금융위기를 합친 거 이거보다 더 심한 경제 위기를 갖다가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짜 개인적으로 봅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는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단계는 우짜가 보기에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느 경제권부터 붕괴할 것인가 이게 떠져야 될 질문이다 이렇게 우짜 개쪽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4분기래다 2026년 4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도란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